예, 11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장 터닝포인트입니다. 가뜩이나 좀 불안한 영국에 금요일 우려가 있었는데 10시대를 넘어가면서 또 이스라엘이 이란의 주요 거점에 대해서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지수가 좀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지수부터 잠깐 확인하고 터닝포인트 가도록 할게요. 지수 한번 보여주세요. 코스피가 3%가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보다 더 밀리면서요. 와, 뭐 근래 들어서 이렇게 3%의 하락은 2,500 중반까지 지금 밀려버린 상황인데요. 긴급하게 전략을 저희도 준비한 내용들을 좀 바꿔서 흔들리는 시장 흐름들 체크하고 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그리고 MTN 차영주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주제 보겠습니다. 오장 터닝포인트 첫 번째는요. 지금 긴박한 우리가 시장 상황을 진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조정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대외 악재가 또 좀 불거지면서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지 않습니까? 이건 참 예측할 수 없는 변수인데 변동성이 나옵니다. 김성훈 대표님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일단 주식시장은 투자 심리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그렇죠.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주들의 이제 장기적인 트렌드, AI 생태계의 성장 스토리는 변화가 없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려드리고 싶지만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3개월간의 미국의 이 물가 지표가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금리가 이제 금리 하락에서 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로 기존의 정책적 입장을 좀 선회한 것이 사실 주식시장의 악재로 계속 작용하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들의 투매가 사실상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었던 이제 우리가 수출주 쪽에서 이 반도체라든지 일부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의 투매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은 계속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내리는 비를 굳이 맞을 필요는 없다. 대신에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수출 동향을 보면 뭐 화장품 업종이라든가 그다음 경기 방어주 성격의 음식료 업종들에 대해서도 이제 주가도 그렇고 펀더멘탈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는 뭐 조선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종목들에 대한 종목 재편이 이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반도체 쪽에 일부가 좀 많이 실리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방어주 쪽으로 중심을 조금 더 비중을 실어가는 전략도 지금 시점에서는 좀 맞는 전략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차영주 의원님 시각도 들어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현선물 매도고요. 선물이 1조 5천억 가까이를 순매도하고 있고 미국 선물도 나스닥 선물은 2%까지 급락입니다. 소위 이렇게 되면서 오늘 미국도 그렇고 약간 블랙 프라이데이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막 같이 던져야 되는가? 아니면 기다렸다가 잠깐 날 때 좀 안정화됐을 때 좀 포트를 정리해야 되는가? 뭐 좀 살 게 있는가? 네,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저는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이제 캠핑을 이제 하고 있는데 조용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동물 소리가 들리면 어떻죠? 무슨 소리요? 동물 소리가 들리면 동물 무섭죠. 소리? 네, 동물 소리가 들리면 무섭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동물의 이제 그 이유가 그냥 뭐 묶여 있는 동물인지 아니면 돌아다니는 동물인지 알 때까지는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지금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예. 일단 실시간 속보가 전해지다 보니까 으르렁거리는 동물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다는 거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실시간 지금 공포 상태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 그냥 공포다 넘어가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정말 이란이 얼마 전에 얘기한 핵을 다시 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물론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여기서 그렇다면 액션을 취해야 되겠느냐라고 볼 때는 조금 신중을 좀 기하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확산을 지금 막으려고 이란과 이스라엘을 붙잡아 두고 있는 상태에서 다소 이스라엘이 미국 얘기를 안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이 과연 어떤 문제냐라고 봤을 때 3차 중동전쟁과 2차 중동전쟁을 우리가 과거에 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랍과의 싸움이 있었을 때 이란이 참여함으로써
범아랍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타격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었던 그게 2차, 3차 중동 전쟁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유가가 급등했죠. 이번에도 이란과 이스라엘 둘이 티격태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아랍 국가들이 참전함으로써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를 봉쇄해버리게 된다라면 그것을 지금 우려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출렁거리는 겁니다. 둘이 싸우는 거. 우리가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싸웠을 때 잠깐 멈췄다가 주가가 올라가는 건 거기는 비산유국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전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함으로써 확전이 되는 순간 그때는 리스크 온을 하셔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고 지금은 일단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을 챙기는 것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굳이 손절까지 하면서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신중을 기하자. 하지만 우리가 이제 외부적인 변수와 산업의 트렌드를 봤을 때는 버리시지는 않으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전력기기, 전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외부 변수를 뚫고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당장의 흐름들은 크겠죠. 당연히 뭐 이것을 좋은 주식이니까 안 흔들린다 이건 아닙니다. 흔들리긴 흔들리겠습니다. 하지만 흔들린 이후에도 주식시장에 살아있다라면 갈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자 일단 정리하자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소음을 어떻게 내가 내용이 파악될 때까지는 다소 신중하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리할 주식과 정리하지 않고 오히려 담아야 될 주식들을 구분을 하자. 저는 이렇게 좀 신중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란에 새벽에 그 현지 시간으로 새벽 5시쯤 되네요. 네, 이 본토를 이제 공습을 이제 한 상황이고 원래는 이 고전까지만 오늘 아침 뉴스만 하더라도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보복 안 하고 가자지구 공격하는 걸 미국이 승인하면서 맞바꾼다 뭐 이 정도로 들렸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지금 긴급한 상황이 왔고 주가는 밀리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두 분께서 중심을 일단 이것도 한 단계 우리가 잠깐 좀 설명하면 그러면 과연 미국이 이들에 대해서 통제력을 잃었느냐라고 볼 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국면이 되면 미국이 지금 대선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선 국면이 되면 그동안에 말을 듣던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를 분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중동 문제가 자신들의 어떤 욕구를 분출하는 과정이지 이것을 전쟁으로 끌고 가는 과정하고는 좀 별개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보통 이제 선거 전이 되면 각종 이익단체들이 시위가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런 관점으로도 조금 저는 좀 신중론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면서 그런 걸 시장이 좀 반영하면서 코스피 지수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3% 이상 벌어졌는데 2.7%로 조금 줄이는 거죠. 이제 화들짝 일단 팔았다가 뭐지? 분석을 해가면서 그죠? 그렇게까지는 아닐 수도 있잖아. 또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국면인 거죠. 시장이 재해석을 해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긴박한 시장 상황들 먼저 전략 점검했고요. 두 번째 이슈를 볼게요. 터닝 포인트. 네, 반도체주. 반도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이 아니라도 우리가 좀 다루어야 될 주제인데, 그죠? 이제 TSMC가 호실적을 발표한 것 같았는데도 미국에서 밀렸고, 그러다가 이제 이런 또 악재까지 맞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반도체주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김성훈 대표님.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경쟁사 대비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한 종목들은 가져가야 되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리할 주식은 팔아야 된다는 논리로 가장 이제 핵심을 뽑아주셨는데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많습니다.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이번에 한미반도체도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보였고 오늘 실적 발표했죠? 네, 잠정 실적.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되면 한미반도체가 트레일링 퍼 기준으로는 50배가 넘지만 내년에 실적이 이제 컨센서스 정도로 나온다고 하면 20배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국면이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성장주 반도체 종목들이 퍼가 한 50배에서 뭐 30배 이상 넘어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AI 생태계에 따른 성장률에 대한 스토리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게 HBM 쪽인데 최근에 이제 HBM 생산 경쟁력에서 불붙으면서 장비주들에 대한 수혜감은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좀 경쟁 우위에 있는
그 기술력들을 보유한 공정 중에서 뭐 어닐링 장비 쪽에선 이오테크닉스, HPSP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죠. 그래서 일단 PSK 홀딩스가 지난주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공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후공정에서 리플로우 장비 이 모든 범퍼를 한 번에 녹여서 칩을 연결하는 데 쓰이는 글로벌 최상위 업체 쪽에서 우리가 흐름을 본다면은 충분히 공략해서 주가가 빠질 때 공략해야 될 종목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려보고 싶고요. 예전에 우리가 딱 한 달 전에 반포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반도체 포모에 대한 우리가 현상들을 다시 되새겨 본다면 지금 주가의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번 주를 넘기고 다음 주에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준다면 반도체 업종 중에서 그동안 못 담았던 투자자분들의 매수 타이밍의 적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HB 공정 내에서 뭐 만약에 뭐 TSB 시각에서는 램 리서치 그리고 일본에서 몰딩 토아라는 기업들 미국과 일본의 장비사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만 국내 시장에서 이제 어닐링 장비라든가 본딩 장비 한국의 장비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뭐 테스트 장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비율을 좀 달리 우리가 보는 시각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괜찮게 보던 반도체 기업이 있었는데 이렇게 급락하면서 흔들어준다. 또 사모을 수 있는 그죠? 그런데 이제 반도체를 소부장 특별히 탄력 좋으니까 가졌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니까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국면이잖아요. 반도체 전략 차 의원님.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뭐 모든 주식이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김춘추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 보면 흔들리지 않으면서 피는 꽃이 어디 있으리요라는 우리가 그 구절을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수많은 바람, 심지어 태풍도 이겨내야 꽃을 피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는 이 꽃의 비유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AI 산업은 정말 중동 전쟁이 확산돼서 최악의 국면까지 가서 뭐 핵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정말 그렇게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 생태계는 계속 살아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그렇게 된다면 주가의 변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무조건 마냥 편하게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뭐 하는 건 아닙니다. 안 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단적으로 보더라도 예,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갈 수 있는 것은 반도체고 특히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대감이 좀 있었던 거 외국인의 이제 매수가 들어왔었던 이격도가 벌어진 것을 급속도로 축소하는 과정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동안 올라왔었던 상황에서 조금 조정인데 주봉으로 보면 아직까지 좀 여유가 있는 딱 상황이죠. 저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상황이 뭐 최악의 경우에는 뭐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보면 지금 환율이 다시 1,400원을 위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400원을 다시 이제 1,400원에서 이번 주 계속 테스트가 될 텐데 만약에 1,400원에서 다시 이제 환율이 들어오게 된다라면 자, 두 가지죠. 만약에 악재가 더 커지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일단 우려하죠. 하지만 악재가 해소되는 국면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게 된다면 환율이 1,400원에서 뚫고 올라가지 않고 1,300원 중심으로 들어오고 악재가 해소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매수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들어올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러면 지수 관련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지수 관련주들은 뭐죠?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를 보게 된다라면 오히려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내가 조금 뭐 겁이 좀 난다. 나는 중동이 커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 조금 리스크 관리하실 필요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중장기로 본다라면 오히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조금 매수를 노리시는 것도 분할 매수 노리시는 것도 저는 향후에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동 긴장 강화에 따라서 오늘 나타나고 있는 변동성의 시장 전략 그리고 가장 궁금한 반도체 얘기를 했고요. 다음 주제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치 전략을 좀 쓸 수 있을 것이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장 터닝 포인트 세 번째는요. 네, 중동 리스크 불안한데 원자재주 이런 쪽으로 해치 전략 써볼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차영주 의원님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오히려 해치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석유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지 가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설사 이제 중동 전쟁이 확산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규모는 약간 좀 결이 다르거든요. 어찌됐든 지금 이제 불안감에 따른 어떤 테마 이런 것으로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이제 기존 주식을 팔고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팔고 석유화학을 산다?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하지만 내가 현금이 일부분 있다라고 했을 때 정유주들을 가지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들은 또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가 좋다고 그러다가 중동 전쟁이 터지면서 반도체가 급브레이크가 걸렸던 것처럼 이 정유주들도 좋다고 지금 하다가 만약에 중동 문제가 잘 해결되면 또 이것도 급브레이크가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그 대신 요거는 이 중동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반도체는 우리가 산업 트렌드로 가는 거고 정유주는 중동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분하셔서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자재 관련주 정유 쪽이고요. 다음 네 번째 터닝 포인트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의 약간의 좀 조정 이런 겁니다. 불안한 시장. 지금은 뭐 불안하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실적 주고 뭐 환율 수혜 주고 됐고 뭐 다 밀리는 거지만 그죠? 이게 좀 지나고 나게 되면 또 차별화될 거는 실적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포커스를 맞출 오늘은 어렵지만 좀 봐줄 수 있는 실적주는 뭐가 있을까, 김성훈 대표님? 네, 일단은 최근에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의 수급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음식료 뭐예요? 네, 그래서 음식료도 사실 지금 K-뷰티, K-푸드 최근에 열풍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베트남을 한번 다녀왔었는데 거기에 불닭볶음면의 라인업이 굉장히 이 선단 앞에 놓여져 있는 거 봤을 때 삼양식품의 주가가 이렇게 신고가를 나오는 이유가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수출입 이 무역 통계에 따르면은요, 올해 1분기 라면 이 수출액 같은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0% 이상 증가한 실적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증거가 보여지고 있고, 오늘도 일단 음식료 업종 중에서 빙그레가 계속해서 신고가 연출을 이어가면서 계절적 특수를 통한 이 빙가루 매출에 대한 성장성이 부각이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아까 화장품, 이제 화장품 쪽에서도 그동안의 실적 가이던스를 계속해서 이탈했던 아모레라든지 이제 우리가 그 LG생활건강의 주가의 이 턴어라운드 기조가 이제 1분기는 사실 이제 가이던스를 이탈할 가능성은 있지만 하반기로 들어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고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뷰티 의료기기에 또 흐름을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비올 같은 경우 비올이라든가 APR 비올 같은 경우 실펌 X 우리가 고주파 의료기기라고 하는 매출 성장성이 굉장히 강한 쪽인데요. 일단 중국과 브라질의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서 개당식 이익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APR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는데 일단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뭐 크게 우려감은 없지만 보호 예수에 대한 물량폭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빠지지만 내년 영업이익을 본다면은 네. 이제 2천억 수준에서 밸류에이션이 20배 이하로 하락하는 저평가 국면으로 우리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K푸드, K뷰티에 대한 산업 성장의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수출 동향에서도 두 자릿수 성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이 이슈. 그리고 이제 추후에 제가 조선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수주 산업, 수주 기대감이 계속해서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도 집중해서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제들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어려운 구간이지만 어쨌든 뭐 오늘 오후가 됐던 다음 주를 봤던 공략해 볼 만한 기업들 보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님은 PSK홀딩스를 4월 5일 날 말씀하셨는데 차트 한 번만 보여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요거만 잠깐 리뷰해 드리고 갈게요. PSK홀딩스는 목표가 19.96% 달성했고 어제 급등 오늘 좀 조정입니다만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는 뭐 앞서 우리가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네. 바로 관심주로 가셔도 되겠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조선주를 제가 이제 들고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수주 산업 특성상 레깅 효과가 이제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레깅 효과가 올해부터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큽니다. 그리고 조선주들 가운데서 우리가 탑3 뭐 하나오션, HD 한국, 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까지 이제 삼성중공업이 먼저 턴어라운드를 작년에 시도를 했고 이번에 하나오션 그리고 현대 이 HD 한국, 조선해양이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의 특징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관심주는 하나오션입니까? 네네네. 특수선 부분 이제 네. 우리가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 잠수한 부분에 MS에 또 힘입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 그룹주 간의 시너지 방산에 특화되어 있는 시너지상 이 미국의 잠수함 수주에 대한 역할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하나오션에 대한 목표가는 지금 그 38,000원 수준 손절가 3만 원 제시하면서 뭐 오늘은 주가가 하락해서 또 매수에 대한 또 기회로 한번은 삼아도 될 만한 주가 흐름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차영주 의원님은 오늘 오후 장을 우리가 보면서 또 대응해야 될 다음 주에 주목해야 될 뭐 섹터나 종목 어떤 거 보세요? 오늘 키움증권에서 나온 SK하이닉스 리포트를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MTN에서 계속 말씀드려왔던 것이 HBM과 관련해서 SK하이닉스를 올 여름까지 보자. 왜냐하면 그부터는 그들이 이제 이익을 못 내는 게 아니라 경쟁이 심화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오늘 키움증권 리포트로 나왔거든요. 네.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하반기에. 그래서 좀 그 이제 저랑 결이 좀 다른 건 이제 고평가다라는 얘기 나왔는데 경쟁이 심화된다라는 것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HBM과 관련된 반도체를 만들어내는데 거의 가장 중요한 게 누구일까요? 결국 후공정과 관련된 장비들이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럴 때 후공정과 관련된 그 장비주들, 소부장들을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겠다. 지금 한미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과의 협업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대라고 본다면 결국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아도 꾸준히 갈 수 있는 것은 뒤에서 소부장을 팔고 있는 특히 이제 HBM과 관련해서 후공정 업체들이 좋을 수 있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흔들리는 증시 상황 점검했고 긴급 시장 진단 그리고 섹터 이야기까지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님 그리고 차영주 의원님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